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뭐 이번에 자격증 따신 분도 있죠. 이번에 시험 봐서 자격증 따신 분도 있고 난 예전에 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신 분은 몇 분 되세요? 둘, 셋, 넷, 다섯, 반반이네. 예. 기존에 땄던 분도 계시고 일단은 그 자격증은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났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격증은 뭐 그냥 자격증일 뿐이고 또 업을 해야 또 이제 업을 하다 보면은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은 전혀 중개사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중개사랑 아무 상관이 없고 이 과정은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토지가 만약에 딱 나왔을 때 이거를 사는 게 맞겠냐 아니면 이거를 사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거 구분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깔아야 되겠다 해서 좀 기초 과정으로 좀 알았으면 하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는 땅을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보고 온 게 있는데 나 이 땅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안 사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 번지 같은 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나는 그거를 가지고 사례로 일단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뜬금없이 그냥 대충 사례로 갖고 와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올 때요. 뭐 경매 물건이나 뭐 매매 물건이나 자기가 이제 좀 사고 싶은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이 정도 시세에 거래했을 때 맞겠냐. 그리고 큰 거 말고요. 한 100억짜리, 200억짜리 말고 좀 소액으로 한 90억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되는 거 정도 소액으로 생각이 좀 드는 거. 처음부터 뭐 1억 단위 넘는 거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례 보면은 이제 7천만 원짜리 땅도 있고, 뭐 150만 원짜리 땅도 있고, 2,200만 원짜리 땅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뭐 비싸게 다 하진 마시고, 등기부등본 모으는 걸 취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모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는 규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번에 또 뭐 규제를 뭐 또 심하게 한다고 해놓고서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 또 올렸어요. 그 지난주인가 제가 부산 강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부산에 혹시 해수동이라고 아세요? 해수동? 해운대구하고 수영구하고 동대구를 이제 일반 해수동이라고 그러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그러죠?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포구하고 용산구하고 성동구 이렇게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동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고 나서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수동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던 데가 해운대였었어요. 해운대 특강하러 갔었는데 여기 거래 없죠 했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 뭐 조만간 해제될 것 같으니까 해제되는 날 가서 집 사셔야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해제되는 날 날이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거가 규제라는 게 뭐 이게 지정이 되는 거냐 해제가 되는 거냐에 따라 그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한참 뒤에 그때 할 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고양시도 얼마 전에 해제됐죠. 고양시 킨텍스 빼고 해제됐잖아요. 그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고양시 같은 경우도 거기 탄현 쪽 거기는 아파트가 지금 매물이 다 들어갔어요. 조정 대상자 해제되니까 뭐 이제 규제가 좀 여러 개 피할 수 있으니까 또 집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규제를 하려다가 집값을 올려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지구 토지 투자 뜬다 이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 해가지고 서울 지역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서울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은 아파트 뭐 급상승하는 경우는 없었고 오르긴 올랐는데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 올랐잖아. 근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 지고 이제 토지로 이제 사람들이 전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를 현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디를 좀 주로 하냐면 이제 아파트를 주 대상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밀려 오다 보니까 상가로 갔더니 상가는 공실이 또 많고 근데 토지 관련된 거는 토지는 가격 상승률이 혹시 아파트가 10억짜리가 20억 되는 거 여러 번 보셨죠? 아파트 20억짜리가 50억 되는 거 여러 번 보셨어요? 1.5배 이상, 뭐 2배 정도 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근데 토지는 뭐 7배, 8배는 되게 많아요.
뭐 평택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뭐 7배, 6배 막 평택, 뭐 당진은 3배, 4배 막.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4억 주고 사서 나중에 6억에 팔았다 이게 아니라 땅은 4억 주고 사서 뭐 12억에 팔았다 막 이래. 다른 거예요, 단위가. 그것도 이제 올르 지역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파트로만 이제 막 가던 사람들이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 토지가 오히려 또 낫겠구나 생각해서. 그리고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대출도 안 나오고 뭐 또 안 되고 뭐 집을 사봤자 규제만 돼 있고 3주택까지면 세금 많이 내고 남는 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좀 피하고 장기간 좀 갖고 있다가 경기 좋아지면 그때 팔려고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토지란 말이에요. 근데 연습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계약서를 써봤어야 되고 땅을 사봤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제 소개는 할 필요 없게 다 저 아시죠? 아실 거잖아. 나 너 오늘 처음 봤다. 나 너 오늘 너 고상철이라는 애 처음 봤다 있어요? 너 처음 보세요? 어떻게? 나 생각보다 조금 유명한데. 일단 요거 이제 우리 요 1번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면 정부가 정책을 바꿨어.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당연히 정책이 바뀌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 정책을 가지고 지금 이걸 비난한다거나 그러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소액의 범위를 딱 잡을 때 여기 일단은 우리 기수가 지금 제가 소액 투자 3번째, 4번째인가? 4기인가 그럴 거예요. 소액 투자 4기인데 그때 2기 때는 한번 해봤었어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자기 돈 통장에다가 일단 200만 원 정도 넣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200만 원 넣고 그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 한번 질러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왜 200만 원을 했냐면 이 정도 돈이면 내가 이걸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하신 분 어느 정도 선이에요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때 300만 원 하니까는 안 들고 200만 원까지 들더라고.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맨 처음에 1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했더니 1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원 했더니 들더라고. 200만 원 했더니 200만 원까지 딱 들어요. 그래서 300만 원 했더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는 아까운 거예요. 그럼 2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써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200만 원 정도 그럼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 있는 돈은 이제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한번 물건 나오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했는데 한번 47명인가가 같이 들어갔었어요. 47명 같이 들어갔는데 금액을 이제 이 금액 이상 쓰지 말아라. 국면 낼 때 이거 이상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분이 초과해서 쓴 적이 있었어.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서약서를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혹시 여기서도 이제 수준을 딱 맞춰서 우리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나는 100만 원 정도는 벌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내가 그냥 땅 하나 사는데 지장 없다. 100만 원. 나 150만 원. 150만 원. 나 200만 원. 200만 원. 나는 300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 300, 이거 센데? 여기 센데?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센데? 500만 원은 버려도 된다. 이까지 또 뭐 그냥 날려도 된다. 500만 원. 500? 그래, 그럼 500 정도 선. 그럼 이제 500 정도 선에서 이제 물건 한번 찾아볼 테니까 제가 이제 이따 사이트 알려드릴 거예요. 사이트에 가서 500만 원 이하 때부터 쭉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왔는데 어느 게 제일 물건이 마음에 드는지 본인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적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농지 사서 농사를 지을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임야를 하나 사서 전원주택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어느 지역에 철도 뭐 개발 계획이 나와서 인근 부지를 그냥 사놓겠다는 분도 있을 거야.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목적에 맞는 걸 한번 일단 골라보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 때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번지를 이제 보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게 의미 없어요. 이 책 교재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게 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번잡하지 않게끔 범위 내에서만 한 뭐 한두 개 정도, 3개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5주니까, 빨리 들어가면은, 우리 끝날 때까지는 한두 명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낙찰 받으면 그 낙찰 받은 사람이 한턱 쏴야죠. 그죠? 뭐, 200만 원짜리 받아놓고 이게 300만 원 쏴야 돼.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뭐 취득세 내고, 뭐 등기이전비 내고 하면 뭐 남는 건 없겠지만 기분이잖아요.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등기부에 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수도권 지역이 확실히 좋긴 좋은데
수도권 지역의 땅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너무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보고, 저도 아직까지 안 들어가 봤어요. 경매 물건을 갖고 와도 되고, 공매 물건을 갖고 와도 되고. 그래서 소액 범위는 일단 500 정도 잡겠습니다. 이번 기수는 500. 기수 센데. 뭐 500 정도야 뭐 그냥 지나가다가 열심히 벌어야지. 3번. 그리고 토지 가치 여기 분석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취득했는데 못 팔 것 같으면 사면 안 돼요. 이걸 못 팔 것 같으면 사는 순간 그냥 갖고 있는 거야 평생. 그런 거를 이제 뒷수요가 없는 토지라고 하거든요. 내가 취득을 했는데 누구한테 보내줬더니 사람들이 별로 꺼려 하는 땅이야. 그럼 그런 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 그런 좋은 땅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니까 그때 2차 기수 때는 평택에 좋은 땅이 있어서 다 들어갔던 거고 3기 때는 전북에 있는 땅 저기 어디야 새만금 배우지였어요. 새만금 배우지 김제에 있는 땅인데 학교 부지였던 것 같아. 그 부지 괜찮은 땅 이중 일반 주거로 변경이 돼서 한 7천만 원 정도 주고 낙찰받은 땅인데 그 땅도 괜찮아. 한 1억 5천 정도 가는 건데 7천이면 싸게 받은 거잖아요. 그런 땅도 있었고 주변에 이제 어떤 땅이 나오냐는 그 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일단 500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고 되팔 수 없으면 일단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실전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저 양력은 볼 거 없겠죠. 다 아니까. 자 일단 맨 처음에 제가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를 왜 했냐면 소액으로 하는 거를 회사에서는 10만 원짜리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10만 원짜리로 해주라는데 10만 원짜리 하려고 강의 들어오는 거 아깝잖아요. 강의료가 30만 원인데 그죠? 강의료보다 더 싸잖아 이거. 강의 안 듣고 10만 원짜리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지 10만 원짜리 땅을 찾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대학교 뒤편에 공매 물건인데 대학교 뒤편에 묘지가 끼어 있는 땅이었는데 묘지 끼어 있는 땅인데 그게 2천만 원 정도에 나왔던 땅이었거든요. 그 단독주택 부지예요. 근데 거기 묘지가 하나 있더라고. 여기 대학교 뒤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요 물건이었고, 요거는 이제 김제 평야라고 들어봤죠. 김제 평야에 있는 그 평야지대에 있는 땅인데, 여기 빨간 색깔 요 땅이었어요. 길다란 거. 요것도 이제 1,000만 원대 이하짜리 땅이었어요. 200만 원인가 250만 원짜리. 나중에 수용되더라도 수용보상금이 나올 때 내가 취득한 금액보다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보다는 일단 공시지가의 1.8배 정도 이하로 사야 돼요. 보통 이제 공시지가의 1.8배에서 1.8배가 거의 비도시 지역은 대부분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감정평가에서 보상 첫째 평가할 때 뭐 시점 수정도 하고 사정 보정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 요인 다 감가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하는 말은 이것저것 다 하면 거의 1.8배를 넘지 말아라 이런 기준에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략 한 1.8배. 공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면 1억 8천이죠. 1억 8천보다 이하로 사야 내가 수용당해도 그 금액보다는 높게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2억을 썼다.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은 아셔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땅들을 내가 만약에 수용당할 여기 공사하고 있는 깃발 보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는 예정지라는 거예요. 사업할 예정지니까 저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데 환지 방식이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땅을 받는 거니까. 근데 수용 방식이면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공시지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런 조그만 땅이라도 일단 이름을 올려봐야 이제 등기부에 이름이 써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면 이거 되게 뿌듯해요. 이 아파트 상가랑은 달라요. 난 내 이름으로 토지가 좀 있다 이런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상속받은 거 말고 산 걸로. 내가 매입한 거. 네 분 정도, 다섯 분 정도.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직접 매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등기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볼까, 이거? 그리고 요즘에 농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시구 읍면에다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럼 4일 안에 발급을 해줬는데 지금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지난 8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24라는 사이트에다 신청하면 최근에 빠르면 뭐 4시간 만에도 나와요. 민원 처리를 빨리 하면. 그럼 4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랑 그런 것들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이 요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지연금 받는 게 되게 쉬웠는데 지금 농지연금 받는 절차가 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농지연금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 나오면 이제 총 맞는 거야. 옛날에 유튜브 보면 농지연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경매 강의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제 그거 믿으면 안 돼. 개정됐어요. 연금 받는 게 키로수도 있고 농사를 안 지었던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어떤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내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개정된 부분이랑. 그리고 농지를 만약에 취득했으면 갖고 있다가 파는 게 낫냐 개발해서 파는 게 낫냐. 당연히 개발해서 인허가 받아놓고 파는 게 돈이 더 감정평가하는 금액도 대지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개발 인허가를 받아놓고 파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그러면은 임야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농지가 더 많아요. 이거 우리가 임야 뭐 2만 평을 뭐 사거나 이러진 않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 위주로 설명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써보는 거야 이거. 예. 이거 등기부예요. 등기부. 이거 다 빗덩어리예요. 빗덩어리. 그래서 내가 일단 땅을 사기 전에 요거 최근에 정책 나온 거 중에 바뀐 거 좀 설명드리려고. 개정된 것도 또 하나 있고 최근에 바뀐 것도 하나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몇 기 신도시까지 나온지는 다 알고 계실 거야. 1기, 2기, 3기 중에서 몇 기까지 나왔죠? 3기잖아. 근데 원래 1기 신도시가 요때가 아니라 원래 1기 신도시가 원래 있었어요. 어디가 1기 신도시인지 혹시 아세요? 89년도에 1기 신도시 나왔잖아요. 저거 원조가 있었어 원래 그 전에. 강남 영동 신도시. 예. 강남이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1기 신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택지개발 사업, 그때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신도시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돈을 좀 약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밀어가지고 그걸 되팔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쓰려고 했던 거라서 약간은 이제 그 신도시 개념보다는 땅을 정리한 개념밖에 없어서. 근데 실질적인 신도시는 요거 이제 1988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인구가 1000만이 넘은 시점이 1988년이에요. 88년에 수도 서울 인구가 1000만 넘으면서 인구가 많으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88 올림픽 수혜를 얻으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인구를 빼려고 그러면 서울 주변 언저리에 위성도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1980년, 82년 국토종합계획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1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서울 밑에 보면 여기 이쪽에 성남에 무슨 뭐였죠? 분당. 그 다음에 여기 고양시에 일산. 그 다음에 여기 부천에 중동. 그 다음에 이제 평촌하고 3번. 그래서 여기 몇 기 신도시 여기? 1기 신도시죠. 근데 얘네들 위치를 딱 보면 요 위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오른쪽이 없죠. 오른쪽 위쪽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오른쪽 위쪽이 없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게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까지 뭐 볼 일은 없겠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여기가 서울이면 여기 인천이에요. 인천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 경기도. 그래서 서인경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우리는 수도권 그러죠. 수도권의 정비법이 하나 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제일 쓴 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강에 이렇게 한강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오는 강 무슨 강? 북한강. 남한에서 오는 강? 남한강.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여기 물이 흘러와서 이제 이렇게 한강 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서울, 인천, 경기 2,500만 명이 먹는 식수예요. 그래서 아리수란 데서 물을 정류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인데 여기서 오줌 싸면 되나? 네? 안 되죠. 똥 싸면 돼요 이거? 안 돼요. 세차장 하면 돼요? 안 돼. 그 오염이 있는 것들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을 자연보존 권역으로 묶어놨어요. 자연보존 권역. 그 수도권에만 나와. 저기 지방에서는 안 나와요. 부산이나 뭐 대구, 대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연보존 권역으로 묶어놨고 서울 연저리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수원하고 부천하고 용인하고 성남하고 고양시하고 여기를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그래요.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요 위쪽에 여기를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합니다. 성장 관리 권역. 밑에도 뭐예요? 성장 관리 권역. 위아래가 성장 관리 권역인데, 자, 과밀 억제 권역은 인구가 너무 과밀화돼 있어서 억제 정책을 하는 곳이라 대학교에 신증설 안 되고 공장에 신증설이 안 돼요. 그러면 산업단지는 여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특수산업,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서울 시내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게 다 지산이에요.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는 안 돼.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어디다 줘야 돼? 이거 자연보존권역은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 아니면 어디? 성장관리권역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위 아니면 아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산업단지 중에서 LG는 어디가 있는 거고? 파주에가 있는 거고, 삼성은 어디가 있어요? 용인하고 어디하고? 수원하고, 그다가 이번에 새로 만든 평택에 간 거예요. 그동안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갔잖아. 근데 LG는 어디로 간 거야? 위로 갔지, 파주가. 왜 파주로 간지 혹시 아세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지진에 되게 약하대요. 지진이 나면 반도체는 다 깨져버리나 봐요. 뭐 그런 게 약한가 봐. 근데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지진이 안 나왔던 지역이 파주하고 평택이래요. 그러니까 삼성은 어디로 간 거고? 평택. 그리고 LG는 파주로 간 거야. 근데 게다가 그게 무슨 권역이? 성장관리 권역이니까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다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인구 유입이 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뭐도 가능해? 인구를 데리고 와. 그럼 지자체에서 뭘 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파주시하고 LG하고 뭔가를 했겠죠. 그러면 여기 삼성 고독은 삼성은 어디랑? 평택이랑 뭐 자꾸 했겠지. 대신에 걔네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니까 어떤 교통편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평택 같은 삼성 같은 경우는 뭘 갖고 간 거야? SRT를 가져간 거지, SRT. 근데 LG는 없어요. LG는 없어. LG는 뭐밖에 없어요? 지하철도 안 들어가. 교통편이 뭐밖에 없어요? 도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건설이 들어간 거예요, 걔는. 그래서 파주로 가는 고속도로 서울에서 연결하잖아요. 그게 그쪽 가는 라인이에요. 근데 그게 늦어진 거지. 결론은 교통 처리가 안 되면 산업단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 좋은 땅을 미리 사놓으면 언젠가는 그거는 무조건 뜨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이제부터 어느 지역에 땅을 살 거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지역 땅 사도 좋아. 아이고, 좋아. 비싸서 그렇지. 그죠? 여기 있는 땅 사면 싸서 좋아. 싸서 좋아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싸서 좋아요. 근데 여기는 싼데 개발도 된대. 여기 싼데 개발도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 가는 거야. 용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자연보존권역도 섞여 있고 이쪽은 성장관리권역이야. 근데 이번에 그 1사분기랑 1사분기, 2사분기, 지금 3사분기죠. 지금 4사분기로 들어갔는데 3사분기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용인시의 어디? 원산면이잖아요. 여기가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여기 자연보존권역에 걸리지 않은 지역이에요. 자연보존권역에 들어가 있으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보존권역을 벗어난 지역 내 성장관리 권역에 싼 지역의 땅값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사놨겠죠. 기획부동산에 다 사놨는데 옛날에 기획부동산이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기획부동산을 팔았잖아. 땅을. 그걸로 팔았으면 안 되는 땅이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기획부동산에서 땅 산 사람들이 막 후회하고 있었는데 원산면이 살린 거예요. 원산면 저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죠. 너무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갈 때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 봐봐요. 지금 어디를 피했네 지금? 자연보존권역 피했죠.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으로만 간 거잖아 지금. 그리고 옛날에 여기 부천은 안 들어갔었어요. 여기 부천이 그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었었어요. 부천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km 반경으로 갔었거든요. 외곽에서. 근데 20km에서 30km 반경으로 나간 게 몇 기 신도시예요? 2기 신도시예요. 그러면 요게 2003년인데 1997년도에 뭐 터지고 나서? IMF 터지고 나서 거의 한 3년 동안 죽을 똥 싸가지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밀레니엄 오기 전에 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금모으기 운동부터 해가지고 박세리, 뭐 누가 박찬호 막 그때 한참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겨우 경기 살렸고 2000년대 밀레니엄 들어오면서부터 경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경기 좋아지면서 뭐가 좋아졌냐면 부동산 경기도 같이 좋아졌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가. 근데 어디가 집값이 많이 올라가냐면 강남, 송파, 서초원. 그때부터 이제 강남 3구란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목동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어디야? 중계동 쪽하고, 중계동도 그때 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성남에 이제 분당, 얘도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해서.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강남권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강남권하고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지역이, 서울 지역이 전부 다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재건축 구역이었어요? 강북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재개발을 하면 요 건물만 쫙, 여기 동네만 쫙 밀어가지고 건물만 접었자 주변은 계속 열악한데, 그러지 말고 여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한 3개, 4개, 7개를 묶어서 하나의 새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새로 만든 도시 뭐라고 하죠? 뉴타운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 뉴타운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1차 뉴타운. 자동차가 이거 먹고 달리는데. 자동차 먹이. 자동차가 뭐 먹고 달려요? 기름 뉴타운. 기름 뉴타운이었어요. 왕십 뉴타운 들어봤어요? 왕십 뉴타운.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이었어요. 그럼 은평은 여기였고 왕십리 여기고 기름 뉴타운이에요.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재개발 구역인데 은평만 재개발이 아니었어요. 은평은 개발 제한 구역인데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재개발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될 때 여기를 싹 밀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지역을 싹 없애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데 이 아파트가 초고층 아파트로 가는 거야. 20층짜리가 아니라 40층짜리, 50층짜리 가는 대신에 이 공간에다가 녹지 공간 만들고 학교, 뭐 예를 들어서 좀 좋은 학교 있죠. 그런 거 유치하겠다. 국제학교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이 강남에 대체되는 도시가 나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여기 이 재개발이 되면 그럼 뉴타운이 되면 집값이 오르겠지 하고 여기 있는 집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막 사. 그럼 여기서 아파트를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을 확대하면 재개발 투자 많이 하신 분 있죠. 재개발 지역. 그 도심지 내에서도 토지 사면은 소액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게 재개발 구역 투자거든요. 재건축은 토지 투자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조합은 지위가 없어요. 건축물하고 같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재개발이 그래서 도심지에 투자하면 재개발 구역의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예요. 도로인데 옆에 이렇게 짜투리 딱 이렇게 생긴 땅이 하나 있었어. 근데 여기 87제곱미터예요. 87제곱미터인데 재개발 구역인 거예요. 그 뉴타운 지역 안에 들어있는. 얘 조합원 분양권이 나와요? 아파트 분양권 안 나와? 얘가 안 나와요. 서울시 조례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만 나와요. 기준 면적을 얼마로 잡았어요? 90. 얘 87이니까 안 나오잖아. 근데 여기 옆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게 나온 게 땅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10제곱미터래요. 더하면 얼마죠? 97이면 이건 또 줄 수 있어요. 단 이게 2003년 11월 30일 전에 분할돼 있었어야 돼. 기준일이 정해져 있거든. 근데 그 전에 분할된 거 있으면 합산해가지고 아파트 주겠다. 이게 분양 자격 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재개발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토지 투자하는 거예요. 주택은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사가지고 토지에 대한 게 있으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은. 그러니까 토지 투자도 할 수 있어. 재개발 구역에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럼 내가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 땅 사자, 이 건물 사자, 오래된 주택 사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요? 안 떨어져요?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막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 또 주변에다가 그러면 얘네들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변에다가 또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파주 여기에 뭐 운정, 김포, 검단, 김포 신도시, 검단 신도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수원에 뭐예요? 광교 있고 밑에 동탄 있고 밑에 또 뭐 있어요? 평택 고덕 있죠? 이쪽에 판교 있었고 여기 위례 있고 여기 쪽에 별내하고 남양주 있고 그게 이기 신도시예요. 근데 이기 신도시 중에 제일 빨랐던 지역이 어디예요? 판교가 제일 빨랐어요. 판교가 제일 빨랐던 건 아시죠? 판교가 제일 빨랐고 그 다음에 이제 광교는 좀 늦었어요. 근데
1기 신도시 이후에 2기 신도시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왜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시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 배경으로 인해서 또 3기 신도, 2기 신도시 발표한 거고, 그 다음에 2000년이죠. 2014년도인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어요. 1997년도에 뭐 왔었고? IMF 왔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면서 10년 뒤에 또 제2의 IMF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확 죽으니까 다시 살려보겠다고 살리자 하다가 2013년에 바닥을 치면서 다시 14년, 15년, 16년 하면서 17년 하면서 이 집값이 급상승했어. 서울 집값이 또. 근데 이 사이에 어느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또? 응? 이때 뉴타운 만드신 분이 누가 만드신지 아세요 혹시?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이명박 시장 있을 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해가지고 청계천에서 대통령 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권 밑에 문재인 정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문재인 정부가 왔잖아. 그럼 이때 쏟았던 정부 정책을 한 방에 쏟았어요. 부동산 경기 죽이려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죽으니까 안 되겠다. 경기가 너무 사니까 안 되겠다. 죽이려고 정책을 피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집값 또 올랐어. 또 신도시 만든 건데 여기다가 외곽으로 또 나가버리면 애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들어오겠다는 거 이렇게. 들어오겠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서울 외곽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 내에다가 집어넣겠다 해서 오히려 일산보다 가까운 데로 들어온 게 어디예요? 창릉지구예요. 그리고 여기 대천 부천의 대장지구 들어왔고요. 그리고 과천 들어왔죠. 과천은 너무 작아서 신도시라고 안 해요. 과천은 신도시가 아니에요. 155만 제곱미터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대도시 신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하남 교산지구 들어왔고 남양주 들어왔잖아요. 외곽으로 안 가고 다시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들어온 이유가 얘도 또 무슨 시 집값이 올라서? 서울시 집값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3기 신도시를 또 발표했는데 너무 빨랐던 거예요? 너무 늦었던 거예요? 이거. 응? 지금 2기가 끝난 상태였습니까? 2기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입니까? 그 상태에서 3기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 끝났어요? 3지구 아직도 하고 있어요. 땅 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거 아세요? 위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북일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판교는 끝났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김포의 검단. 입주도 못했어, 아직.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도 안 하는 지역도 많아 죽겠는데 또 신도시를 발표하면 2기 신도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서 말이 많았던 거지. 예.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이 1기, 2기, 3기 전부 다 서울시 집값 상승이고 IMF의 서울 집값 수직 상승이고 3기 신도시도 서울 집값 수직 상승이었어요. 이 상승을 막기 위해서 외곽에다가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거지. 그럼 공급량을 어디다가 늘렸어야 되는지 잡으세요.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수요가 적어서 올라간 거예요? 서울시 집값이? 수요가 많아서. 공급량은? 적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늘려야 되면 여기다 늘려야 되는 거예요? 외곽에 늘려야 돼? 서울에다 늘려야 되잖아. 서울에다 늘려야 되는데 서울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를 활성화시켜야 돼? 재개발. 또 재건축. 근데 서울시를 뭐로 묶어놨어요? 투기과열지구 묶어버리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묶이는 순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난 날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고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부터 양도가 안 돼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그러니까 매매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사놓고 공급량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할 거 아니야.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없고 사업 진행이 안 돼. 그럼 결론은 공급량을 여기서 못 늘렸잖아요. 공급량을 여기서 안 늘리고 여기서 못 늘리니까 투기까지 묶어놨으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외곽으로 가야지. 그래서 정부 정책은 신도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30만 가구를 늘리겠다가 이 국토교통부 목표였어요. 그래서 숫자 보면 얘네 4개 발표한 거 있죠. 그 다 더하면 27만인가 그러고 도심지 안에 들어간 거 3만에서 딱 더하니까 30만 되더라고. 그래서 30만 가구를 맞춰놨어요, 딱. 30만 정도를 늘리면 이 집값 떨어질 거다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공급량이 바깥으로 갔고 수요는 계속 늘었어. 근데 어떻게 이 집값이 떨어져? 하나 더. 서울의 인구의 여기 한 40%가
무주택자입니다. 40%가 유주택자예요. 20%가 1세대 1주택자야. 그럼 1세대 1주택자 빼면 다주택자 아니면 뭐야? 무주택자야. 얘가 집을 8채 갖고 있고 얘는 한 채도 없어. 그러면 이제 얘가 얘한테 집을 팔아야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얘가 얘한테 집을 팔아야 되는데 다주택자 주택 임대관리업자 사업자 등록하잖아요. 장기는 몇 년간이죠? 8년. 그럼 8년간 얘가 팔아요, 못 팔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지를 못해요. 공급량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공급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 가격은? 올라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여기 중심부로 따졌을 때 여기 종로 있죠? 종로하고 여의도하고 강남 인근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죠? 강남하고 종로하고 여의도하고. 이게 요 모양 보시면 요 개 모양 보이세요? 이렇게 오른쪽 개랑 왼쪽 개. 개가 두 마리가 붙어 있는 게 서울시예요. 그러죠, 이거? 오른쪽 개랑 왼쪽 개. 개 두 마리가 엉덩이 붙이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왼쪽 개랑 오른쪽 개 있죠. 오른쪽 개가 4구예요, 4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 개가 이제 그 강서구부터 관악구까지. 근데 얘네가 위로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종로예요, 여의도예요, 강남이야? 그럼 강남에 일자리가 제일 많다 보니까 강남에 진입하는 지하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하철 라인에 있는 지하철역 라인에 그 집값이 다 올라간 거예요. 강남역 지하철역 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1기 신도시 보시면 1기 신도시가 여기 주황 색깔 고양 일산이 20km 반경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부청 중동, 평촌 3번, 여기 성남의 분당인데 여기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강남에 제일 가까운 거. 분당이잖아요. 분당이 그럼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럼 제일 싼 데가 어딜까?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 잘 봐요. 여기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그나마 평촌은 괜찮죠. 근데 3번은 좀 안에 있어서 좀 힘들어. 네. 중동은 조금 가까운 듯 하면서 되게 많이 멀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한참 갑니다. 3호선 타고 여행 가야 돼. 예, 들어왔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고양하고 부천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거 보면 당연히 어디가 제일 비싸고? 옛날에 이게 다 분양 똑같이 1989년, 그러니까 91년도에 분양했죠. 91년도에 다 입주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80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났었는데 지금은 억 단위 차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가격 보시면 분당하고 평촌 보시면 분당부터 볼게요. 이게 16년하고 18년을 본 거는 2년 사이에 가격 오른 거 본 겁니다. 그럼 여기 평당 1,600만 원이 평균인데 2,100만 원이면 분당은 얼마 올랐냐면 500 올랐죠. 그럼 30평이면 3, 5, 15, 1억 5천이 오른 거예요. 1억 5천이 올랐으면은 일반인 평균 우리 연봉 5천 잡았을 때 몇 배 오른 거예요? 3배 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 3번이나 중동 일산 봐볼게요. 일산은 지금 얼마 올랐냐면 60만 원 올랐어요. 80만 원. 평당 80만 원 올랐으니까 38에 24, 2,400만 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이 1억 5천 오를 때 일산은 2,400만 원 올랐어. 그러면 분당 사람하고 일산 사람하고 옷 입고 다니는 게 다를 수밖에 없지. 맞잖아요. 겨울 되면은 오리털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밍크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밍크 입고 다니겠네.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집값으로 따졌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기 신도시 보세요. 파주하고 옥정하고 김포한강, 곰단, 여기 수원광교, 여기 동탄 있어요. 밑에 평택 있고 그리고 여기 판교하고 위례 중에서 제일 진입이 가까운데 강남에 GBD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일단은 위례가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끝나고 나면 얘가 제일 많이 오르겠지. 지금은 어디가 끝났기 때문에? 판교랑 광교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비싼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분당보다 더 비싸겠지. 당연히 새 아파트니까. 그럼 현재 판교가 지금 현재는 2기 신도시에서 1등인 거고 1기 신도시에서는 어디고? 분당이고. 그럼 3기 신도시가 지금 빨간 색깔이잖아요.
그럼 여기 남양주하고 하남하고 이쪽에 부천 대장하고 여기 고향 창릉이면 당연히 어디가 1등이겠네. 그럼 하남이지. 예. 그럼 내가 이제 땅을 살 때가 이제 정해졌다. 땅 살 때 정해졌어요.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고. 근데 하남하고 서울시 사이가 무슨 구역으로 돼 있죠?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 제한구역이 풀릴 수 있는 집 찾아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이 풀리려면은 토지용계 확인서에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용계 확인서 보고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게 세 개가 같이 나타나면 얘는 거의 해지돼요. 그 세 단어를 찾아야 돼. 토지용계 확인서는 아시죠? 거기 토지용계 확인서에 요 단어 써 있으면 거의 해지돼요. 근데 그 단어가 뭔지 모르잖아. 내가 이따 보여줄게요. 예. 일단 서울시 외곽은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인데 그 중에 하남시에는 80%가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신도시 만든다는 거예요. 남양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이쪽 잡아서 남양주는 들어와서 노원구거든요. 들어와서 노원구니까 인제 시작이야. 서울 들어와서 시작이에요. 근데 하남은 들어오면 뭐예요? 강동이랑 송파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위치가 좋은 거네? 하남이지. 그럼 하남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도로교통 계획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쪽 라인이 좋을 건데 엊그저께 발표된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하남이고 여기가 남양주예요. 여기가 창릉지구고 여기가 대장지구, 인천 기양 대장지구. 여기 하나, 둘, 셋, 넷. 과천은 지금 155만이라 너무 작아서 없어져 버렸어. 소규모 신도시로 갔어요. 요 주황 색깔이 3기 신도시입니다. 왜 3기 신도시 하냐면 2기 신도시는 주변 땅값 다 올랐어요. 3기 가야지 우리는. 그럼 3기 주변에 가려면 여기 남양주 주변 가시면 될까? 아니면 하남 가야 돼? 하남 가야지. 그러면 여기 인천 테크노 여기 있죠? 대장지구 쪽 가실래요? 여기 창릉지구 쪽 가실래요? 창릉을 가야 되는 이유가 GTX 있고 이번에 또 발표해 준 게 인천에서 여기 고양까지 들어가는 파주 운역까지 가는 철도 라인 연결해준대잖아. 2호선 연장한대잖아요. 그 2호선 연장해가지고 그 주염역 다음에 무슨 초등학교역, 그 다음에 큰마을 대림현대역까지 해서 운정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정에서 인천까지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연결되는 거예요. 2호선이. 그럼 그쪽 벌써 아파트 가격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올라가겠죠. 엊그저께 발표됐으니까. 조정 대상지역 해제되면서. 여기 아파트 가격 난리도 아니라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 바뀌니까 제가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지역 주변에 있는 토지도 나쁜 토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3기 주변하고 요거 새로 발표되는 지역의 지하철, 철도 연장선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보자는 건데 물건이 나왔는데 얘가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보고 주변에 무슨 게 있는지 알아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냥 딱 나왔다고 싸니까 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좀 보려는 건데 2기 한번 보시면 3기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와요. 지금 현재 판교 보이죠? 예, 지금 현재 2천인데 3천이니까 1,000만 원이 더 비싸요. 판교 훨씬 비쌉니다. 예. 근데 얘는 얼마 올랐냐면 거의 900만 원 올랐죠 지금. 900만 원 오른 거니까 900이면은 93, 27 거의 3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 판교는 3억이 올랐어. 근데 아까 분당 일산 얼마 올랐어요? 2,800만 원 올랐어요. 10배 올랐잖아.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어디로 이사 갔었어야 돼? 판교로 갔어야 돼. 근데 끝까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 더요. 위례가 지금 현재 판교 바로 밑에 있잖아요. 위치는 위에가 훨씬 더 좋단 말이야. 끝나서 그래요. 철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가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례는 그냥 판교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 지금 현재 금액 차이가 지금 얼마 차이 안 나죠 지금. 분명히 얘가 3,500원 올라갈 거라고. 그럼 지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늦었어. 위례는 너무 올랐잖아. 3,000원인데. 2,000원 때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지금 얼마 올랐냐면 800 올랐잖아요. 38에 얘도 2억 4천 정도 오른 거예요. 그리고 광교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쭉 가면 멀면 멀수록 안 올랐어요. 양주님하고 파주님하고 양주하고 파주인데 양주가 더 멀죠. 30km대니까.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올랐어. 얼마 올랐어? 60만 원. 60만 원 올랐으니까 63, 18, 1,800만 원 올랐어요. 판교 3억 오르는데 1,800원 올랐습니다. 취득세도 안 나오겠다.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췄는데 양도 차익이 1,800만 원인 거예요. 팔 수가 있겠습니까? 못 팔죠. 왜 근데 끝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GTX 연장되면 이 노선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GTX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바로 앞에다가 여기다가 뭐 집어넣었어요? 3기 신도시 창릉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봐요. 고향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가고 싶겠죠. 서울로 바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가자 일단? 창릉. 그럼 파주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가자? 일산. 일산 있던 사람은 창릉.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동네에서 얘가 2등하고 있었고 얘가 지금 현재 1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반에서 2등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번 1등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 1등이 온 거야. 전국 1등이 들어온 거야, 이게. 그럼 전국 1등은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광교래 GTX 노선 확정이 딱 되고 운정에 그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확정 노선까지 나왔고 어디까지 가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땅 팔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 라인이 어딘지 다 나와 있어, 확정돼서. 그래서 피가 거의 1억까지 다 올라갔다가 얘 발표되고 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하고 떨어졌으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달려들어야 돼? 달려들어야지. 뛰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계획 해가지고 인천하고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연결하고 파주, 고향에 여기 개발 안 된 적 있죠? 여기 이제 개발계획 다시 해서 해주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그 3호선 연장 빨리 하겠다. 맨 마지막에 대화역이라고 3호선 있어요. 대화역에서 그 운정역까지 연결하는 거 빨리 조기 착공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띠를 안 누르면 우리나라는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일하다가 마음 안 되면 무조건 노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해야지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거 건드렸으니 어쩔 수 없잖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땅을 매입한다 그러면 고향으로 가야 돼요. 여기 대장이 아니라 창릉으로 가야 돼. 아니, 창릉 앞으로 가야 돼. 수색 뒤에 가야 돼요. 수색은 비싸고 창릉은 싸고. 무슨 말인지 알죠? 창릉지구 보시면 또 신기한 게 얘가 땅이 이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 이렇게. 여기 또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안쪽에 이제 무슨 부대가 하나 있거든. 그 부대 쪽 라인은 개발을 못 하니까 그 도로 가는 그 라인의 땅값이 조금 이미 많이 올랐죠. 뭐 발표된 다음날 뭐 이미 올랐을 거니까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이나 옆에 있는 땅이나 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땅인데 왜 가급적이면 어느 쪽 라인으로? 서울 쪽 라인에 농업진흥적으로 된 땅도 괜찮아요. 왜? 해지될 거니까.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농업진흥적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규모 아파트 들어있는데 농업진흥적에서 일단 해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진흥적 해지가 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좀 있다가 개발이 될 거니까 그런 지역의 땅을 일단 매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면 살기 제일 좋은 도시라고 봤을 때 제가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판교가 살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거리도 좋고 강남 진입도 편하고 좋아. 근데 위례가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는 위례가 더 편하거든요. 위례도 살기 좋고 광교도 살기 좋아요. 그리고 동탄도 살기 좋아. 아산 살기 좋아. 그리고 김포는 아직 안 살아봤어요. 네. 파주 살기 진짜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집값이 안 올라. 왜? 멀어요. 어디서 멀어요? 강남에서 멀어. 그래서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강남 쪽이에요. 근데 강남에서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일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삼성으로. 잠실에 제일 롯데월드 있는데 그거에 3배 되는 게 여기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 일자리 1만 명을 창출했는데 여기 3만 명 창출이에요. 그럼 이쪽에 삼성으로 간 루트 라인 쪽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나빠질 수가 없어요. 강남권도 갖고 있고 삼성권은 더 커지고 지하 영동지구 개발 계획 계속 나오고 그러면 삼성동 바로 앞에 있는 어디? 청으로 시작해. 청담동 있잖아. 부잣집 전화하면 네, 청담동입니다 하는 데 있잖아. 왜 동네 이름을 얘기해? 자기네 집 이제 고성철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동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맨날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창동입니다 그러잖아요. 평창동인데 어쩌라고. 부잣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담동입니다 라고 하던 그 동네가 그게 경기고등학교 앞쪽이 다 전용주거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용도지역 바뀌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삼성동 개발하면서 코엑스 주변으로.
그러면 그쪽 주변으로 가면 건너편이 영동대교예요. 영동대교 내리면 건대입구예요. 건대입구 라인 쪽 아니면 오른쪽에 잠실하고 여기 동대 종합운동장 사이 있죠. 거기 신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천이 아직까지 빌라촌이 많기 때문에 그쪽 라인이 지금 현재 9호선 라인이 개통되면서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잠실에 숨어 있는 데가. 평당 3억이란 말이에요. 삼성동은. 삼성동의 3이 3억에 3자예요. 평당 3억이란. 옛날에 250원 하던 데인데 평당. 72년도에 250원 했었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2만 배가 뛴 동네가 삼성동인데. 그럼 결론은 서울시 내각에 왜 여기서부터 커져서 이렇게 갈 때 결론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야 되니까 이쪽이잖아요. 무슨 고속도로 끼고 있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지금 철도로 바뀌었죠. 지금 현재 고속도로로 많이 가요? 철도 많이 이용해요? 철도인데 그 철도 중에 KTX는 이쪽에서 가고 이쪽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GTX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죠. 송도는 늦어.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일산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는 일산 좋아질 거야. 저평가돼 있잖아 지금. 어딨어. 1235만 원. 들어와서 사실래요? 이제 좀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일산 신도시예요? 일산 구도시야? 구도시. 일산이 벌써 일산을 신도시라고 얘기하면 밥도 같이 먹지 마요. 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이 지났잖아. 그러면 이제 30년 지난 도시를 신도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 무대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일산에 있으면 우리 집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리모델링, 여기서 재건축, 여기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먼지구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사실래요? 잠깐 옮겨가 있을래요? 잠깐 옮겨가 있을래 했는데 그러면 운정으로 가 계실래? 창릉으로 가 계실래? 그게 창릉이 좋은 거예요.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창릉 쪽 괜찮겠다. 그리고 운정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3지구 지금 땅 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라인은 GTX 라인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서 GTX 라인하고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 노선 중에서 제일 좋은 노선은 뭐예요? A 노선이에요. 경부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기 때문에? 경부로 가기 때문에. 분당. B 노선은 경부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로 가는 거잖아. 저 위쪽으로 가는 거잖아. 우정부로 가는 거잖아. C 노선은. 그러니까 결론은 A, B, C 중에서 어디? A 노선이에요. 봤어요? 그 여기 더 떨어지네. 여기 사진 보시면 요거 호수공원이거든. 호수공원인데 이 호수공원이 롯데캐슬이에요. 이게 무슨 도시 어디 같아? 신도시? 이 호수공원 어디 같아? 일산? 광교? 운정이에요. 저희 집에서 찍은 거예요. 저희 집 창문.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집값은 학교, 그다음에 뭐야? 애들을 키우는 사람 학교, 편의시설, 그다음에 뭐야? 지하철이에요. 결론은 아파트 집값은. 근데 단독주택, 전원주택은 그냥 단순히 진짜 시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고. 결론은 제가 그때 아파트로 넘어올 때 그러면 이 단지 내에서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지하철역에 가깝냐. 근데 저쪽에 가면은 그 3호선이 들어오는 게 있었고 이 경의중앙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3호선이 들어오는 라인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피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로 간 건데 오히려 이제 더 조용하더라고 이쪽이. 살기에는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무조건 지하철역 앞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도끼 시장이에요. 거기 또. 맨날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니까 주거 환경으로는 안 좋은 거지 또. 어차피 차운전에서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굳이 의미가 없는 거지. 예. 그 얘기는 왜 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는 거라. 근데 다시 전원택 들으면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한 달 내내 막 고민하다가 그냥 누가 그거 나왔다길래 그냥 가가지고 누구한테 뺏겨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약서 써버렸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바로 입금하고 그다음에 해버렸는데 전화위복이 된 거잖아요. 더 좋은 거예요. 예. 원래 금액 분양가 가격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편의점 많이 다 들어왔고 마이너스 때 사야지. 고분양가였거든. 2008년도 2기 신도시가 다 고분양가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 피였던 거예요. 예.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자, 일단
여기 상태에서 이 주변의 땅을 찾으려면 이제부터 이 서울시 외곽이 어디로 갈 거냐 그거 할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좀 볼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